자,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이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를 밟아가던 이 와중에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지난 26일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경기 남부경찰청은 전당대회 직전이었던 지난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넘긴 겁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긴 지금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죠.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그러니까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신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이 내용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는 건지 좀 쉽게 핵심을 짚어주시죠. 일단 백현동 이 사건 특혜 논란은 이제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곳을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서 그랬죠.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고, 그래서 원래 임대 아파트로 가야 될 것을 민간 분양으로 돌려서, 그래서 그 민간업자에게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가 이제 혐의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을 왜 갑자기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서 사실상의 협박을 해서 우리는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 네. 일단 경찰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성남시 업무 보고 자료들을 쭉 보면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도 이걸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국토부가 단순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지 압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은요, 곧장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이란 말이에요. 조사과 수사를 했더니 특혜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고, 검찰 송치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난 대선부터 쭉 뭐 수사한다 뭐 한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어제 선거법으로 검찰이 송치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 거죠. 당대표가 어제 첫 취임한 이후에 일정을 하는 기간에 그 검찰 송치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현동 내용에 대해서는 뭐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사건을 넘긴 게 아니냐, 지금 그 주장인데, 일단 백현동 특혜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는 중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지금 넘긴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부분, 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판단을 먼저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연 백현동 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더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국감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에 따른 의사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걸 사실의 영역으로 보는 게 과연 맞는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8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예요. 제목이요, 감사원 식품연구원 9, 4억 부당 매각 담당자 해임.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원이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안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가 어떻게 매각되는지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한 건데요. 사옥 매각이 2011년 8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부지를 살 사람이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식품연구원이 구사옥을 2,187억 원에 토지 리턴제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용도 변경이 준주거 지역으로 안 될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 부지를 사는 사람이. 그걸 식품연구원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24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거나 연구개발 용지 기부 체납 초등학교 중식동을 책임지는 내용의 공중 확약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거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해임 조치가 됐다고 하는 게 그 기사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아니고요. 이 식품연구원이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혜가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겠나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